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칼을 뽑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조국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속하게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자, 지금 조국 후보자는 여기저기서 막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문기작거리던 윤석열 검찰이 이번에 조국만큼은 여론을 감안해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신속하게 민첩하게 조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진성호 방송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자, 이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을 의식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을까요? 그전에도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이 콤비는 어울리지 않는다. 케미가 맞지 않는다. 왜? 윤석열은 아시다시피 강골검사라고 불렸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검찰 이기주의에 충실한 검사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윤석열은 검찰의 보스답게 검찰이 중요하다, 검찰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 검찰의 권력을 뺏기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만 어쨌든 윤석열은 검찰과 한 몸입니다. 반면 조국 후보자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습니다. 과거 썼던 책에도 그렇고 평소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는 검찰개혁,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검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국에 대한 수사가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조국에 대한 각종 의혹, 고소고발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 성상헌 부장검사에게 배당했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어제 김진태 의원이 고발했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 영상을 통해서 보도해 드렸지만 김진태 의원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진태 가족을 고발했습니다. 한 3명인가 고발했을걸요. 조국 후보자 부부 전재수씨 같은 경우 이 3명을 아마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자, 김진태 의원은 조국이 주택 세 채를 실제로는 소유하고 있으면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 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에게 2채를 넘긴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 후보자 부부 등을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 한 채는 지금 빌라는 조국 후보의 부인이 전 재수 씨한테 증여했다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의혹이 쌓여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조국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외에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빌라, 조국 후보자의 전 재수씨 조모 씨가 그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자, 이 외에도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도 조국의 선친이 운영하던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52억 원 규모의 채무 면탈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국 후보자 동생과 전처 등을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자, 조국의 동생과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 7천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 웅동학원 측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짜고 치는 고스톱 방식으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소송 사기라고 주광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자,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전처는 지금 시아버지가 있는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시아버지가 운영했던 웅동학원, 또 지금 시어머니가 지금 현재는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이 학원을 상대로 51억 7천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시아버지의 묘비에는
며느리로 이혼한 전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운동학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심이 들만합니다. 자, 이날 오전 주광덕 의원의 고소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조만간 사건을 곧 일선검찰청에 배당할 예정입니다. 지금 속도로 봐서는 금방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국당 의원들은 이것 말고도 각종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진태 의원도 말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이제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해서 장학금을 준 교수, 그 교수 노중환 교수일 겁니다. 노중환 지금은 부산의료 원장입니다. 이 노중환 부산의료 원장을 대상으로도 지금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또 이것 말고도 지금 조국은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에 의해서도 모욕죄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이영훈 교장 등 6명은 조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책을,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구역질난다고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하여 학자로서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청와대 특별감찰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조국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의 경우 특히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건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 건도 수사를 하게 되면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이것 또한 조국의 칼날을 겨눌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아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현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조국의 배우자 자녀의 사모펀드 투자를 문제 삼아 조국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 서부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습니다. 강종원 부장검사. 자, 이 시민단체는 조국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했고 해당 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이 74%, 영업이익은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많은 정보를 취득한 조국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가족이 이득을 취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고소 고발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속하게 지금 배당을 막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 됩니다.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칼을 뺐는데 이걸 가지고 무를 짤 건지 조국을 벨 건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쇼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너무 빨리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놀라운 것은 고소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급속히 신속하게 배당하는 것은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법무부 장관, 일종의 상관이 될 수도 있는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게 되면 압박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에 조국이 취임한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에 대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조국이 장관으로 입성을 못하게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경우든 조국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혐의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일단 검찰 단계 수사, 그리고 기소 불기소 여부가 남아있고, 또 법원에 가서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윤석열 검찰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벌벌 떨고 있지 않을까 모르죠. 또 한통속이니까 서로 내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조금 놀랍습니다. 굳이 이렇게 빨리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이렇게 신속하게 싹싹 배당했습니다. 자, 조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켜봅시다. 어쨌든 윤석열 검찰의 신속한 움직임은 조금 놀랄만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